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이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어제는 되게 더웠는데 오늘은 또 선선하네요. 네. 이렇게 최근 일교차가 커지고 있고 또 최근 연휴에 놀러들 많이 다녀오셨죠? 네. 그리고 아이들 개학하고 친구들과도 함께 많이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콧물이 난다는 것인데요. 이 코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도 많은 만큼에 평소에 코 관리를 잘하는 것이 환자에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 특히 비염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하는 아이들과 또 비염 있는 어른분들도 오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건강한 코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진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텐데 특별히 아이들의 코 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은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질환에 걸렸을 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네. 만성적으로 코가 막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코 막힌 게 단순히 생활에 불편함만 생기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 저하, 학습 그렇죠. 능력 저하, 그리고 심하면 얼굴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코와 귀의 연결이 약한데요. 우리의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관이 하는 역할이 귀 안쪽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이 유스타키오관이 이렇게 코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 코에 있는 게 올라가는 귀로 넘어가는 게 적은데 네. 아이들은 이게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아이들은 얼굴이 작으니까 이 네. 관의 길도 짧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코를 감염시킨 세균과 바이러스가 귀로 넘어가서 중이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중이염이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코 건강은 전신의 다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 코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기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건강한 코 관리법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재현 교수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아니면 콩 게시판 그리고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 코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습도 조절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온도와 습도 관리는 코 건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호흡기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 내부는 항상 36.5도 정도의 약간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네. 굉장히 습한 환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몸 외부는 이거보다 보통 온도가 차갑고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조한 공기를 몸에 들어올 때 이 처음 맞닥뜨리는 곳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코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의 점막은 항상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는데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코의 점막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기관지 점막들이 손상되지 않을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건조한 것보다는 습한 게 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습하면은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습하잖아요. 네. 이러면 비염 환자분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예, 코가 예. 좀 편하다고. 그래서 습도를 무조건 높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습도가 너무 높게 유지되면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이 잘 자라게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곰팡이 알레르기나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날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딱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처럼 겨울이나 봄에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습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고 우리나라는 여름이 굉장히 습하잖아요. 이럴 네. 때는 에어컨이나 제습기로 습도를 오히려 낮춰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외 나갈 때는 뭐 건조하도 가습기 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건조한 날씨에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마스크 안쪽은 습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코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또 마스크를 쓰는 게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된다. 네. 예. 그 외에 또
뭐 코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 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꼭 추천하는 게 바로 코세척입니다. 이 코세척은 우리 몸의 농도와 똑같은 농도인 그 생리식염수라는 물로 우리 코 안을 헹궈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코 안을 씻어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코 점막이 손상됐을 때 이 생리식염수로 한번 씻어주면 이 회복을 돕고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더러운 먼지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 더러운 먼지나 아니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꽃가루들 이런 게 코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코에 염증을 계속 일으킬 텐데 네. 이걸 씻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코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씻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콧물을 씻어준다는 건데요. 특히나 끈적한 콧물 나올 때는 이게 꽉 막혀서 코가 답답한데 이걸 코세척으로 씻어주면 코 안을 시원하고 호흡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가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세척은 특정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도 코의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일 하시면 코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지금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코세척을 좀 뭐 시시때때로 좀 자주 하면 좋은지 아니면 이런 코막힘 같은 증상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 코세척이 시원하다고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또 좋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코에서 나오는 콧물은 그 자체로 코점막을 좀 보습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네. 콧물 안에는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서 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세척을 너무 자주 하면 콧물이 과도하게 식혀져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가 않고요. 보통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좋은데요. 네.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면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네. 네. 밤사이 자는 동안 코가 좀 마르고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불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기 때문에 밤에 자는 동안 비염 증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아침에 코세척을 하면 코가 많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외출하고 돌아와서 하면 좋습니다. 네. 밖에서 외출해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코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코세척을 싹 씻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전에 하면 또 좋습니다. 자기 전에 코세척을 통해서 콧물도 씻어내주고 코점막을 좀 촉촉하게 유지해주면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다가 이 코막힘 증상이 조금 심해지고 있을 때는 코세척을 좀 자주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이제 비염 증상이 심해졌거나 콧물이 심한 경우에 코세척을 중간에 더 해주어도 괜찮은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콧물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코가 막힌다고 코세척을 무리하게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가 막힌다는 느낌은 콧물이 안에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는 코세척으로 또 씻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코 안쪽이 부어 있을 때입니다. 콧물이 많은 게 아니라. 막힌 게 아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왜 코를 풀어도 콧물이 안 나오는데 코가 답답할 맞아요. 때 있죠. 그럴 네. 때는 코가 부어서 코가 막히는 건데 이럴 때 코세척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이게 사람 욕심이 뚫으려고 되게 세게 하거든요. 힘을 더 주게 되죠. 힘을 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넣은 생리식염수가 코를 통과하지 못하고 코랑 귀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중이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코가 막혀서 코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거 콧물 때문이 아니라 코가 부은 것 같다. 그럼 무리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다가 만약에 증상이 좀 심하고 정말 콧물이 많이 찼다 하면은 몇 번 더 해주는 정도가 네. 좋을 것 같네요. 이 코세척을 사실은 저는 안 해봤어요. 네. 그런데 약간 두렵기도 하고 해서 망설여지던데 아이들에게 이 코세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코세척이 두려운 이유가 우리가 뭐 코에 물 들어가면 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물로 씻으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생리식염수로 하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맹물이나 아니면 바닷물 같은 게 코에 들어갔을 때 코가 아픈 이유는 네. 이게 우리 몸과 이 물이 나트륨 농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나트륨 농도가 달라서 거기서 통증이 느껴지는 건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나트륨 농도가 똑같은 물을 코에 넣으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코에 넣으면 안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른도 코세척을 해도 되고 아이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른들도 무섭다 보니까 아이에게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협조가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코세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또 코세척의 종류가 한쪽 콧구멍으로 넣어서 반대로 나오게 하는 이거를 관류형 코세척이라고 하는데 네. 관류형 코세척은 아이가 협조가 되면 보통 한 나이가
나이가 만 3, 4에서 4세가 넘어가면 시행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 나이랑 상관없이 코에 뭐 넣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생리식염수를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생아들도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는 이제 신생아들한테 좀 쓸 때 저희 아이들한테도 쓴 방법인데 생리식염수를 이제 일회용 주사기에 조금 넣은 다음에 한두 방울 정도 코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식혀 들어갑니다. 애가 숨을 쉬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스프레이나 생리식염수를 좀 넣어주는 게 언제 또 도움이 되냐면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게 콧물 빼는 석션 제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걸로 콧물 그냥 빼주시기 전에 생리식염수를 한번 넣어주시고 석션을 하면 콧물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이 스프레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리형 하기 전에 예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스프레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나요? 스프레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물론 관리형이 싹 씻어주는 거니까 더 시원한 느낌도 있고 콧물이 꽉 차 있을 때 씻어주는 효과는 더 좋지만요. 이게 비염 환자들에게 이 비염의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관리형이 좋냐 스프레이가 좋냐 이걸 비교해봤을 때 이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만 잘 뿌려주어도 비염 증상이 잘 조절되더라, 동등하게 조절되더라라고 하니까 스프레이만 잘 뿌려주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스프레이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생리식염수 이게 소금물만 들어있는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비염 스프레이라고 하면은 코가 막힐 때 일시적으로 뻥 뚫어주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뿌리시면 안 되고 꼭 의사나 약사의 그 상의에 진료나 처방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코 세척을 함께 할 때 또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스타키오관 기능이 약해서 귀로 물이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면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 세척용 제품 중에 주사기 모양으로 생겨서 코에 딱 맞대고 세게 쫙 짜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은 압력 조절이 좀 힘들어서 아이들이 중이염이 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제품 안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 세척은 뭐 그 정도 주의하면 되는데 이제 콧물 석션 제품도 한번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이게 코가 막힌다는 거는 코가 부어서 그런다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점을 간과하고 아이가 코가 막히고 답답해하면 무조건 이 기계부터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 압력 때문에 코 안이 오히려 부어서 코가 더 많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코 막힘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석션기도 하루에 한 3-4번 정도만 딱 정해놓고 코 세척하고 이어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건강을 지키는 코 관리법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또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자 받아보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기찬의 감기 들려드립니다. 이기찬의 감기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장민진님께서 아이가 8살입니다. 비염으로 힘들어하는데 코 세척 매일 해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약을 이게 계속 먹어도 혹시나 내성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딱 대표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코 세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는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왜 오해가 있냐면 왜 알레르기 같이 알레르기가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걸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을 오래 먹는데 증상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 혹시 이게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비염이 있는데 감기가 좀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꽃가루가 도는 시즌이 됐다든지 이렇게 질병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관리가 들어가고
그래야 이제 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약효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약을 잘 안 먹었거나 외부 요인 때문에 증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약을 잘 먹고 관리를 잘하는 게 비염 관리에 더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성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혜숙님, 우리 손주는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그런데 잘 때 입을 벌리고 잡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 입을 벌리고 잘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입을 입을 벌리고 코로 숨 쉬는지 입을 벌리고 입으로만 숨 쉬는지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근데 힘이 빠져서 입을 벌리고 잘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입으로만 숨을 쉰다 그러면 지금 비염 증상이 좀 조절이 안 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얘가 푹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졸려하고 계속 낮에도 힘들어하면은 밤에 푹 잔 것 같지만 푹 자지 못했구나, 수면의 질이 떨어졌구나, 그게 비염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러지 비염 조절을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약을 먹고 있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거나 한다면 좀 약 조절을 해봐야 될 수 있고, 지금 알러지 비염이 있는 상태지만 아무런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면 네. 치료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진님께서 맑은 콧물과 누런 콧물 색깔로 감기 호전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게 보통 맑은 콧물은 비염이고 누런 콧물은 무조건 감기다라고 오해를 조금 하시지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콧물의 색깔은 이 콧물에 들어있는 면역 세포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비염이 좀 심해도 노란 콧물 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기에도 맑은 콧물이 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병원에서 말씀을 드릴 때 노란 게 너무 진하거나 네. 좀 초록색 같이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조금 뭐 부비동염이나 뭐 항생제를 써야 되는 세균성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이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콧물의 양도 줄어든다라고 하면 감기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8740님, 그 콧물이 계속 이렇게 흐를 때 그냥 흐르게 놔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뭐 닦아내거나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닦아주시긴 해야죠. 뭐 집에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네. 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코찔찔이 이렇게 코 옆에 하얗게 이렇게 묻잖아요. 묻어있는. 네. 네, 요즘 아이들 그럼 놀리니까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 코 푸는 것도 그 아까 코 석션기 사용하는 것처럼 너무 세게 자주 하면 코가 오히려 부어서 네. 코가 막힐 수 있으니까요. 코를 풀 때는 살살살 풀어주시고 한쪽 코씩 막으면서 푸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양쪽 코 다 막 꼭 풀지 말고 한쪽 코씩 번갈아 가면서 풀어주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에게 코를 잘 푸는 방법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